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제일 재밌어요. 올해 72인 김명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도 먼저 세상 떠났고 애들도 다 키워서 독립했는데 이상하게 하루가 너무 바빠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뭐 할까 생각하느라 벌써부터 신이 나요. 어제는 친구랑 미술관 갔다가 맛집 찾아다녔고 오늘은 아침 일찍 운동하고 점심엔 혼자 영화 보러 갈 거예요. 저녁엔 온라인 강의 들으려고요. 젊었을 땐 이렇게 못 살았어요. 그땐 남편 눈치, 시댁 눈치, 애들 뒷바라지에 하루가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정말 제 인생을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얼굴엔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수물처럼 반짝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요즘 사는 게 좀 재미없으신가요? 아침에 눈 떠도 별로 할 일이 없고 하루가 그냥 지루하게 흘러가고 이렇게 조용히 시간만 보내다 가는 건가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꼭 집중해 주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노년을 정말 신나고 재미있게 사는 비결에 관한 겁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들으시면 혼자여도 더 신나게, 더 자유롭게 사는 노년의 행복한 비밀 5가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이 5가지만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노년도 충분히 즐겁고 활기차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간에 딴 생각 마시고 메모 준비하시고 끝까지 함께 가보시죠. 여러분도 꼭 재미있고 신나는 노년을 사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노년을 신나게 사는 첫 번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젊을 때는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고 싶은 말도 참고, 가고 싶은 곳도 미루고, 입고 싶은 옷도 포기하고, 먹고 싶은 음식도 양보하며 살았습니다. 남편 입맛에 맞춰야 했고, 시댁 분위기를 살펴야 했고, 자식들 교육비를 위해 내 것은 아껴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집안일이 있어서 남편이 혼자 밥 먹기 싫어해서 손주 봐야 해서 라며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남을 위해 살다 보니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첫 번째 비결, 바로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늦잠을 자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점심을 거르고 간식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영화 보러 가고 싶으면 그냥 가면 됩니다. 친구가 갑자기 오늘 뭐 해? 하고 물으면 그래, 놀자 하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하기 싫은 모임은 거절해도 되고, 가기 싫은 곳은 안 가도 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바로 노년의 특권입니다. 의무가 사라진 자리에 자유가 들어온 것입니다. 박순희 씨는 71살에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됐습니다.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52평짜리 집에서 딸과 사위, 손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집은 컸지만 마음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큰 집에서 살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외로웠습니다. 거실에 나가도 조용히 있어야 했고 부엌에서 밥을 하려 해도 엄마 우리가 할게요 하는 말에 물러나야 했습니다. 손주가 공부한다고 하면 TV도 작은 소리로 봐야 했고 밤늦게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손님 같아.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딸은 효녀였고 사위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순희 씨는 자꾸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웃음이 줄었고 바깥 출입도 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 집을 가져야겠다. 딸은 놀라며 반대했습니다. 엄마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박순희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가 내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래. 그렇게 그녀는 14평짜리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딸도 친척들도 걱정했습니다. 혼자 사시면 외로우실 텐데. 만약에 뭐 아프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하지만 박순희 씨의 인생은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이 작아지자 청소할 때가 줄었고, 청소할 때가 줄어서 시간이 남았고, 시간이 남으니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운동복을 입고 동네 한 바퀴 돌고 근처 경로당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고 문화센터에서 하는 노래교실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녀의 표정이었습니다. 큰 집에 살 때는 늘 조심스럽고 말이 없던 그녀가 작은 집에 혼자 살면서부터는 매일 웃었습니다. 친구가 전화하면 오늘 뭐 할까? 하며 신나게 약속을 잡았고 혼자서도 맛집을 찾아다니고 영화관에 가고 카페에 앉아 사람 구경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이 작아지니까 인생이 커졌어요. 박순희 씨의 말입니다. 52평에 살 땐 제 방 안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온 동네가 제 집 같아요. 여기저기 다니니까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매일 새로운 게 생겨요. 실제로 혼자 살면서 오히려 더 활기차게 사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로움의 조건이 아니라 자유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증명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전부 자기가 정합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아침을 거르든 브런치를 먹든 집에만 있든 밖으로 나가든 모든 게 자기 선택입니다. 이런 자유가 주는 기쁨은 생각보다 큽니다. 젊을 때는 늘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썼다면 이제는 온전히 자기를 위해 시간을 씁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제야 자기 인생을 사는 겁니다. 73세인 이영숙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걷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아침밥을 차려달라고 해서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지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산책을 하고 돌아와서 간단히 토스트 한 조각과 과일을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커피 향 맡으며 앉아 있는 게 이렇게 평화로운 줄 몰랐어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이제 두 번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혼자 사는 노년의 하루는 생각보다 훨씬 바쁩니다.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오전엔 운동을 하고 점심 전에 동네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집에 와서 혼자 점심을 먹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처음엔 쓸쓸했지만 이제는 익숙하고 편합니다. 먹고 싶은 것만 해 먹으면 되니까요. 영상 보는 것도 익숙하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카톡으로 친구들과 연락하며 약속도 잡습니다.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갈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금방 답이 옵니다. 좋아, 3시에 공원 앞에서 만나. 이렇게 약속이 잡히면 그날은 신납니다. 만나서 걷고 벤치에 앉아 수다 떨고 때로는 커피숍에 들어가 커피 한 잔 마시며 시간을 보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바로 혼자 노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혼자 노는 법을 압니다. 누가 함께 있지 않아도 자기 혼자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줄 압니다. 그게 외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고 편안합니다. 75세인 최정자 씨는 혼자 영화관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처음엔 혼자 영화 보러 가는 게 창피했어요. 다들 둘이서 오는데 나만 혼자니까요. 근데 몇 번 가보니까 별로 신경 안 쓰이더라고요. 영화는 어차피 혼자 보는 거잖아요. 보고 나서 느낀 점도 혼자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는 매주 한 번씩 가요. 할인 받을 수 있는 날 가서 팝콘 사 먹고 영화 보고 나오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혼자 영화 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혼자 맛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읽기도 하고 혼자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혼자 밥 먹는 것도 눈치가 보였는데 이제는 당당합니다. 식당에 들어가 한 분이세요? 하고 물으면 네 하고 대답하고 구석 자리에 앉아 천천히 밥을 먹습니다. 혼자 먹으면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먹고 싶은 메뉴를 선택할 수 있고 먹는 속도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재미있게 사는 노년들의 공통점은 바로 몸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집에만 있지 않습니다. 나가서 걷고 만나고 보고 듣습니다. 몸을 쓰면 마음이 살아납니다. 집에만 있으면 자꾸 우울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몸도 굳어지는데 밖으로 나가서 걷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공기가 상쾌하고 햇빛이 따뜻하고 사람들 얼굴이 보이고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68세인 강미란 씨는 매일 오전에 근처 공원을 3바퀴 걷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어요. 나가기 싫고 그냥 집에 있고 싶었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나가서 걷다 보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이제는 안 나가면 뭔가 허전해요. 공원에 나가면 아는 사람들도 만나고 인사하고 간단히 이야기 나누고 그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이제 4번째 비결입니다. 노년을 신나게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걸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75세에 그림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70에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하는 말은 그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니까 배우는 거지하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전문가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재미있어서 신기해서 하고 싶어서 배웁니다. 73세인 김옥분 씨는 2년 전부터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그림은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도 미술 시간이 제일 싫었고요. 근데 어느 날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수채화 수업 포스터를 봤는데 그림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등록했어요. 처음엔 붓도 제대로 못 잡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같이 배우는 사람들도 다 비슷한 수준이니까 부담이 없었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 가는 날이 제일 기다려져요. 그림 그리는 2시간 동안은 다른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오롯이 그림에만 집중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68세인 한명애 씨는 혼자 국내 여행을 다닙니다. 젊을 때는 가족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혼자 가는 게 더 편하고 자유롭습니다. 작년에 처음 혼자 강릉에 갔어요. 이틀 동안 혼자 기차 타고 가서 바닷가 걷고 맛있는 건 먹고 카페에서 책 읽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엔 혼자 여행 가는 게 무서웠어요. 길도 잃을 것 같고 밥도 혼자 먹기 싫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별일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길도 찾고 맛집도 검색하고 다 되잖아요. 혼자 다니니까 오히려 더 자유롭고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고 쉬고 싶을 때 쉬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이후로 2달에 한 번씩은 혼자 여행을 가요.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근처 도시에 하루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분 전환이 돼요. 그녀는 여행 갈 때마다 사진을 찍고 카톡으로 친구들에게 보냅니다. 강릉 바다 왔어요 하고 사진을 올리면 친구들이 부럽다, 나도 가고 싶다 하고 댓글을 답니다. 그러면 또 기분이 좋습니다. 72세인 서영자 씨는 평생 못 배운 악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못 배웠어요. 그게 평생 한이었어요. 근데 이제라도 배워보자 싶어서 작년에 전자 피아노를 샀어요. 유튜브 보면서 혼자 연습하다가 나중엔 근처 피아노 학원에 등록했어요. 학원 가면 애들이랑 같이 배우는데 처음엔 쑥스러웠어요. 할머니가 피아노 배우러 왔다고 애들이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배우고 싶으면 배우는 거예요 하고 격려해 주셔서 용기가 났어요. 이제 간단한 동요 정도는 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5번째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노년이 달라집니다. 바로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웃음 횟수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100명을 아는 것보다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게 낫습니다. 매일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만나서 신나게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돈보다 기분 좋은 하루가 더 값지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비싼 식당 가서 맛없게 먹는 것보다 동네 작은 국밥집에서 맛있게 먹는 게 낫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 사는 것보다 날씨 좋은 날 공원 걷다가 벤치에 앉아 햇볕 쬐는 게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 놀 줄 아는 사람이 제일 강하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77세인 조미숙 씨는 혼자 사는 지 5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외로웠어요.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섭기도 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해졌어요. 이제는 누가 같이 살자고 해도 싫어요. 내 공간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왜 다시 눈치를 봐야 해요? 혼자 살면서 제일 좋은 건 아무도 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점심을 라면으로 때워도 저녁을 굶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몰라요. 그녀는 최근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동네 걷다가 예쁜 꽃 보면 사진 찍고, 하늘이 예쁘면 사진 찍고, 카페 가서 커피 나왔을 때도 사진 찍어요. 그걸 카톡 프로필에 올리면 친구들이 좋아요 눌러줘요. 그것만으로도 기분 좋아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순간이 예뻐서 남기는 거예요. 나중에 사진 보면서 아, 이때 날씨 좋았지, 이때 기분 좋았지 하고 추억하는 재미도 있고요. 69세인 배순자 씨는 매일 아침 일기를 씁니다. 어제 뭐 했는지, 오늘 뭐 할 건지 간단하게 몇 줄씩 써요. 예전엔 일기 쓰는 게 숙제 같고 귀찮았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쓰다 보면 어제 있었던 좋은 일들이 떠올라요.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친구한테 전화 왔던 거, 산책하다가 본 강아지, 점심에 먹은 김치찌개가 맛있었던 것. 그런 것들을 쓰다 보면 내 하루도 나쁘지 않았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기 쓰는 게 감사 연습이 된 것 같아요. 노년의 행복은 특별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것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도 하루가 왔구나 하고 감사하는 마음,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 커피 한 잔 마시며 느끼는 여유, 동네 산책하다가 마주친 이웃과 나누는 인사, 친구와 통화하며 나눈 웃음, 혼자 먹는 저녁이지만 좋아하는 반찬이 있어서 맛있게 먹는 것. 밤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나쁘지 않았어 하고 생각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거창한 목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67세인 윤혜숙 씨는 매주 목요일 오후에 친구들과 영화를 봅니다. 4명이서 한 달에 4번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꼴이에요. 할인 받는 날 가니까 부담도 없고요. 영화 보고 나와서 카페 가서 영화 이야기하는 게 제일 재미있어요. 나는 이 부분이 좋았어. 나는 저 배우가 마음에 들었어 하면서 수다 떨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가끔은 영화가 시시해도 괜찮아요. 영화보다 같이 있는 게 좋거든요. 그녀는 친구들과의 모임이 삶의 활력소라고 말합니다. 친구들 없었으면 진짜 외로웠을 거예요.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사람이 그리워요. 그럴 때 친구들 만나면 충전이 돼요. 그리고 다시 혼자 돌아와서 며칠 편하게 지내다가 또 만나고 싶으면 연락하고 그런 리듬이 좋아요. 노년은 내려놓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리는 시기입니다. 의무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직장에 가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자식을 키워야 하고 집안일을 해야 하고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그렇게 쫓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해야 할 것들이 줄어들고 그 자리에 하고 싶은 것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축복입니다.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자유로운 인생입니다.
혼자라는 것이 불쌍한 게 아니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가는 곳도 만나는 사람도 전부 자기 마음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아까운 일입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가장 재미있는 챕터입니다. 인생에는 여러 챕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중년 시절, 그리고 노년. 각 챕터마다 다른 매력이 있고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노년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자유롭고 가장 여유롭고 가장 지혜로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그냥 지나보내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66세인 오정숙 씨는 매일 아침 요가를 합니다. 유튜브 보면서 따라해요. 처음엔 몸이 안 움직여져서 답답했는데 계속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 젊은 사람들처럼 하려고 하지 않는 것.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하는 거요. 요가 끝나고 나면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차분해져요.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 같아요. 그녀는 요가뿐 아니라 스트레칭, 산책,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합니다. 몸을 움직여야 정신도 또렷해져요.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자꾸 졸리고 우울해져요. 근데 몸을 쓰면 달라져요. 혈액순환도 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밤에 잠도 잘 와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혼자라서 편해요. 다시 누군가랑 같이 살라고 하면 싫을 것 같아요. 이것이 그들의 진심입니다. 혼자라는 것이 결핍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이고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쓸쓸할 때도 있고 아플 때 옆에 아무도 없으면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자유가 주는 기쁨이 더 큽니다. 아무 눈치 안 보고 아무 간섭 안 받고 온전히 자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노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5가지 비결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두 번째, 혼자 노는 법을 배우기. 세 번째, 몸을 움직이기. 네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 다섯 번째, 비교하지 않고 내 속도로 살기.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노년은 충분히 즐겁고 신나게 보낼 수 있습니다. 70세인 권미선 씨는 말합니다. 나이 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행복은 큰 데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데 있다는 것.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한 햇살, 친구의 전화 한 통, 건강한 하루,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젊었을 땐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을 원했는데 이제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 기분 좋게 살았는지 웃었는지, 누군가와 따뜻한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녀의 말은 노년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살아오며 터득한 진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능력.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나이 들지만 그렇다고 내일이 오늘보다 불행한 건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사느냐입니다. 우울하게 살 수도 있고 신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집에만 있을 수도 있고 밖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외롭게 지낼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건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권한이 온전히 나에게 있다는 것, 그게 노년의 자유입니다. 혼자여도 아니 혼자라서 더 즐거운 인생이 있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맞춰주지 않아도 되고 참지 않아도 되는 인생. 아침에 눈 떠서 오늘 뭐 할까? 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설레는 인생.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행복해하고 작은 것을 즐길 줄 아는 인생.
그것이 진짜 노년의 모습입니다. 늙은 게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겁니다.